물론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해 봐야 할 때이긴 하지만요. 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빠르게 올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섹터들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어떤 세계 강대국들이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로봇 쪽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도 굉장히 좀 종류가 많지만 뭐 협동 로봇,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 실제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그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딱히 이제 선두 업체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약간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로봇도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인데, 근데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쪽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블루오션 시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구도로라기보다도 이제는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는 시기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성장주로서는 지금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아직은 휴머노이드 쪽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 어떤 테마라고 하기에는 글로벌적인 이 경쟁 구도,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경쟁 구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은 또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은 5년 동안 중국에서 이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좀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로봇 산업을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주도에 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로봇 전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 바라본다면 어느 쪽을 조금 바라보면 긍정적일까요, 부장님? 지금 그 산업용 로봇이나 이 다른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런 기업들의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쪽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의 어떤 특징적인 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거의 많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중국 쪽에서로 본다고 로봇 자체로 봤을 때도 뭐 감속기 또 이제 SBB 테크나 또 이제 로보티즈 같은 이 어떤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안에서의 필수적인 어떤 부품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중국 쪽에서의 이 기업들한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휴머노이드 관련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거론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본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극소수의 그 부품을 만드는 작은 기업들이 또 이제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처럼 그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가적인 상승 여력은 로봇으로만 집중했을 때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기업 쪽에서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산업의 패러다임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섹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찾기 쉽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그
모멘텀을 받아갈 만한 국내 기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가 이 테슬라 쪽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자면요. 얼마 전에 뭐 테슬라가 뭐 시장 전망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또 사실 나오긴 했었잖아요. 테슬라와 또 중국의 로봇사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각각의 장단기 모멘텀이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전기차랑 좀 맥락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도 뭐 전기차에 대해서 야심차게 좀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가 좀 팔리지 않으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국 내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에서의 이 옵티머스라고 하죠. 이 옵티머스에 대한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좀 설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의 유니트리만 실제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도 이 계획을 그 판매 계획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될까라는 좀 의구심은 그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한 부품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수입하는 부분이 좀 많고, 하지만 이 중국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중국 자체적으로 소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항상 테슬라에 대한 특징이 계획은 정말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어떤 쪽으로 접근할까라고 좀 고민한다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어떤 방향성과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로봇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그리고 그중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진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의 이제 로봇 산업에 관해서는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 산업. 근데 그 좀 기간적인 측면도 계획은 3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로봇 산업이라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렇죠. 어떤 항목 안에서 로봇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육성한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로봇으로 특히 이제 뭐 현대차라고 한다면은 결국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면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이 현대차 그룹과 어떤 그 일치하면서 맥락을 좀 같이 한다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다른 여러 그 대기업들은 지금 로봇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활발히 좀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쪽에서는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방향성,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향성은 다 틀릴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나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에 대한 또 협업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지켜보면서 로봇 관련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로봇 산업대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장님께 마지막으로요,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장이 이제 5% 낙폭을 보여준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시장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으로 한 주간을 좀 바라봐야 할지에 관해서 좀 방향성 제시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항상 이제 이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면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그 쉽게 판단, 예측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단하지 말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현금화를 일찍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가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정말 지겹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끝날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고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일 또 시장이 또 뭐 삼성전자 반정식 쪽도 그렇고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분하게 어떤 섹터에 대한 슬림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반등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또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유지하기에는 좀 시장이 좀 힘든 상황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래서 관망이라기보다도 좀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견뎌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 살펴보면서요. 그에 맞는 전략 함께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